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 찾아오는데요. 이 시기를 인생의 노잼 시기 혹은 인생 권태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라도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죠. 이럴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어떨까요? 인생이 늘 즐겁고 신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오늘 아는 책 책방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사실 책보다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소설가 중에 스티븐 킹이라고 있잖아요. 네. 정말 유명한 소설가, 장르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 이 소설을 보고 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큰 족적을 남긴 작품입니다. 이게 리처드 매디슨의 작품인데요. 네. 여기까지 해도 잘 모르시죠? 이 제목을 들으시면 그 영화 알아 하실 그런 제목이요. 뭐지? 나는 전설이다. 아 이거 윌 스미스 나왔던 스미스. 네. 맞아요. 좀비 좀비. 나오는 영화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저 기억에 남는 게 좀 인류가 멸망하고 황폐해진 뉴욕 거리 이렇게 네. 딱 사진으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움직이는 것도 맞아. 없고 거의. 근데 요즘에 영화들을 보면 아무도 없는 광화문이라든가 네.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이런 건 거의 CG입니다. 실질이겠죠. 네, 그러니까 무대를 만들고 비슷하게 만들고 그 CG로 채워넣는 건데 이 나는 전설이다의 뉴욕은요. 진짜로 사람을 통제하고 뉴욕 거리에서 찍은 거예요. 신기하다. 와, 신기하네요. 그러면요, 원작인 책이랑 영화랑 내용이 좀 많이 다른가요? 예, 이게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그 원작과 무엇이 다른지 원작의 줄거리를 찾아보는 게 우리의 아는 척 포인트 첫 번째가 될 것 같네요. 소설에서 주인공 로버트 네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뱀파이어 바이러스가 퍼진 이 세상에서 감염이 안 되고 홀로 남겨진 사람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뱀파이어들이 막 찾아다니는데 이 뱀파이어들은 햇빛에 약해요. 그때 네빌이 숨어있는 뱀파이어들을 찾아가지고 끌어낸다든가 네. 심장에 말뚝을 박는다든가 하면서 나름 뱀파이어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밤이면 또 뱀파이어들 집 밖에서 와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술에 쩔어 지내고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거리에서 어떤 여성을 발견을 했는데 뱀파이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거예요. 반반인가? 그래서 일단 데려왔어요. 네. 뱀파이어들은 뱀파이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지능도 떨어지고 낮에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그치. 근데 이 여성은 사람처럼 다 그 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도 잘 돌아다니니까 이거 감염자는 아니다라고 살짝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여성이 습격을 해요. 습격을 한다고요? 네. 습격을 그럼 해서 갑자기 목을. 네. 그치. 그러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네빌이 이제 돌봐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마움을 느껴가지고요. 이제 조만간 뱀파이어 변종들이 있다. 그 변종들이 너를 습격하러 올 것이다. 이 경고 편지를 남겨요. 뱀파이어 변종인 거죠. 변종이 변종인 되구나. 거구나. 반반. 야. 그러니까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처럼. 네, 반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변종들이 곧 이제 습격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빌은요. 그 경고를 받고서 도망가지 않고 결국 변종들에게 잡혀갑니다. 가야지. 왜 아니 안 갔어? 뭐라도 해야지 왜 가만히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변종들이 햇빛 아래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를 지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때 네빌은 깨닫습니다. 신인류가 탄생했다. 신인류가 탄생했다. 샤랄랄라. 샤랄랄라. 어머, 옛날 나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가 봐. 신인류에서 그 노래 떠오른다는 거 왜? 9인류다 이거. 나만 알아? 아니 작가님도 아시면서. 모릅니다. 네. 어깨 춤추는 거 봤어요 아까. 네, 두 분의 네안데르탈인을 모시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신인류들의 눈으로 보자면요. 뱀파이어도 그렇고요. 네빌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 옛날 세대인 거잖아요. 이 세대들이 남아있으면 자기들은 변종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다 죽으면 자기들이 그대로 그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들에게는 네빌이 죽으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빌은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그 죽는 순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전설이 된다. 마지막 인류. 오호. 라는 식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요. 신인류한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이걸 은유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세대 교체인 거예요. 어떤 일을 막 주도적으로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젊은 사람들 요즘 왜 저래? 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순간에 생각해 보면 내가 사실은 이제 낡은 사람이 되고 낡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장님들이 꼰대꼰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부장님들한테. 네. 근데 이 부장님들도 그 X세대잖아요. 네. X세대, 신인류로서 새로운 세대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루틴은 계속 반복이 돼요. 세대 교체. 네. 그러고 보면 세대 교체라는 건 굉장히 필연적이면서 자연의 어떤 섭리, 순환 속에서 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 변종들 사이에서 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비정상처럼 맞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쥐 가득 있는 곳에 고양이 한 마리 던져놓으면 쥐가 그 고양이를 먹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과 상상만 해도. 비정상 이게 뭔가 달라지는 거죠, 네. 입장이. 네, 그게 우리 아는 척 포인트 세 번째인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모두 다 눈이 먼데 나만 눈을 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못 볼 꼴 이런 걸 다 보다가 나도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소설에서도 네빌도요. 나도 차라리 저들과 같은 족속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 빼고 모두 비정상이라면 사실 내가 비정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수인 것이 정상이고 소수인 것이 비정상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수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만약 생각이 고착이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다수이니까 아니면 늘 해왔으니까 관행이니까 하면서 안 좋은 일들, 나쁜 것들을 좀 다수란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횡포가 반복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코 다수와 정상이라는 건 같은 말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구나. 영화 봤을 때 좀 흥미롭게 본 것 같은데 이 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네. 막 그 뭔가 희망을 찾아서 또 다른 맞아. 인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죽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야기에 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영화와 다른 책의 그 묘미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척 책방은 책으로 만나본 나는 변설이다였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30년간 행정 분야에서 일해온 정책 전문가십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김승수 의원님 하면요.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도 하고 계신데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제가 국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제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K 콘텐츠의 그런 그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곽광을 받고 있는 또 이면에는 상당히 그 저작권 문제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저작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인이 우리가 공들여 만든 그런 작품들이 불법 복제를 통해서 유통되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낙담하거나 또 경제적 또 매출이 손실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후에 또 신속하게 구제하는 그런 측면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상임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랄까? 그런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공직 경력을 한 30년 이상 했는데 그 중에 영국 주한 대사관에 한 3년 가까이 근무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또 런던이 또 굉장히 문화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 선진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네. 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좀 갖게 되었고
또 제가 이제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또한 3년 가까이 했었는데 네. 행정부시장의 업무 영역 중에 문화체육 관광이 또 이게 들어 있습니다. 또 제 지역구에 또 할 일도 또 있다 싶어서 지금 문화체육 관광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인생 책방에 정말 맞춤형 손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SNS를 살짝 보면서 따님이 남긴 글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 우리 아빠는 책을 읽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그런데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원님. 진짜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뭐 대부분 뭐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책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읽을 책이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지면은 좀 이게 뭔가 허전하고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저희랑 많이 다르시네요. 저희는 어, 냉장고에 예. 음식 떨어지면 좀 먹고가 불안해지는데. 떨어지면 우리는 많이 불안한데. 그래서 항상 그 집에 새로 읽을 책을 이렇게 네. 좀 구비해 놓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 책도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다른 책을 읽는 그런 그 스타일이 아니고 네. 몇 권의 책을 같이 이렇게 두고 동시에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좋아하는 그런 그 독서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골고루 드시네요, 마음의 양식을. 그러니까 그때 또 읽고 싶은 책의 내용이 네.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진짜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책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김승수 의원님이 뽑아주신 인생책 어떤 책인지 소개해드리죠. 바로 네, 철학자 이왕주 명예교수의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철학으로 영화 보기,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이 책은 총 29편의 영화 이야기를 통해 유명 철학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칫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철학이 영화와 만나 존재의 의미, 자기 성찰, 행복의 조건 등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철학적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의원님, 이 책 속에 총 29편의 영화가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영화도 다 보셨어요, 혹시? 뭐 다 보지는 못했고 한 뭐 3분의 2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게 영화뿐만 아니고 이게 소설이 원작인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동서서독 같은 경우에는 김용의 사조 영전 또 그리고 와우 장룡 같은 경우에는 그 왕도료 소설가의 그 청강 만리에서 이렇게 따온 영화인데 이런 부분들은 소설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책을 인생책으로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책방 그 진행자님이나 패널께서 매주 새로운 책을 읽으셔야 할 텐데 대체로 또 정치인들이 이게 선정하는 책들이 좀 딱딱한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소프트하면서 그래도 좀 흥미가 있는 책을 좀 골라보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또 문체위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좀 선정을 했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좀 철학이 또 붙어 있고 이 책을 읽는 거 이외에 또 영화까지 또 보셔야 돼서 굉장히 이중고를 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2005년에 일세 발행된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영화는 안 들어있어서 우리 이왕주 박사님이 최신 영화로 좀 다시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 맞아. 싶을 만큼 책이 네.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누구나 다 영화 보는 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봤던 영화들은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모르는 영화는 글을 따라서 읽다 보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또 재밌게 읽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다가 네. 좀 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자체보다는 여기에 29개 영화가 나오잖아요. 네. 세보니까 제가 23개를 봤더라고요. 이 와. 영화를 보셔서.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네, 예전에는 진짜 영화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은 영화관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아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 슈렉이 나오잖아요. 네, 슈렉. 슈렉의 그 연도를 보니까 2001년도 영화인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어? 22년 전. 어머나, 우와.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슈렉이 22년 전 영화인 거예요. 네. 우리
꽤 늙었다라는 생각이. 그렇네. 네. 좀 지나간 영화를 보다 보니 그때 추억이 아직도 그 젊은 시절에 막 그런 거 같은데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매력이요. 책을 분명히 읽는 건데 영화도 함께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인생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승수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혁신적 사고입니다. 네, 의원님 별명이요. 혁신 탱크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보수 지지층이 많고 특히 또 경상도 분들을 또 그렇게 좀 보수 지지층에 또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 외모로 봐도 약간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진취적이십니다. 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그 정부 혁신과 관련된 그런 그 자리를 많이 이렇게 제가 담당을 했었었고 네. 또 외모와 달리 저는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그냥 그 이 정형화된 또 패턴화된 그런 일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식당을 가더라도 좀 매번 좀 바꿔서 바꿔가면서 가는 걸 좀 좋아하고 길도 늘 같은 길을 다니기보다는 좀 다른 길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좀 변화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혁신 탱크라고 별명을 좀 붙여준 것 같습니다. 네. 혁신적인 사고를 하려면 뭔가 좀 생각이 깨어 있고 해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좀 다른 거를 좀 다르게 보는 시선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책의 주제가요. 바로 해방을 위하여입니다. 영화 트루먼 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해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의원님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그 트루먼 쇼나 거기 네. 같은 주제에 들어가 있는 뭐 슈렉이나 네. 아마 또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보면은 굉장히 틀에 박힌 아니면 그 틀 자체가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우주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근데 굉장히 밖의 세계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은 한데 불안해하는. 네. 그 대신에 또 그냥 정해진 틀 내에서만 생활하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나 발전을 또 기대하기는 어려운 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부닥치는데 네. 아마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려는 그런 경향성이 많으신 분들이 좀 혁신적인 분들이시고 또 그런 분들이 결국은 발전을 이끄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슈렉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그거 나오거든요. 슈렉이 덩키한테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과 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보이는 것 너머에 또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모를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는 안이 아닌 바깥도 함께 봐야 한다라는 의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슈렉의 안에 그 공간은요. 일반적인 동화의 공간이요. 왕자가 있고 공주가 있고 그 바깥에는 그 늪지대, 숲에 슈렉이 살고 있습니다. 동화와는 좀 다른 세계인 거죠. 철학과 영화를 같이 보는 거잖아요. 칸트의 숭고미를 끌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학을 느낄 때 네. 이게 아름다움, 추함도 있지만 숭고함이라는 것에 미를 느낀다. 이런 건데 그 숭고함은 영원 앞에 설 때 느껴지는 감각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을 뚫고 안정감 있는 것에 도달했을 때 그 어떤 충만함 이런 것들을 숭고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동화 안에서 안정적인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이 바깥의 세계로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지만 네. 한마디로 피오나 공주가 네. 드디어 저주가 풀렸는데 네. 낮에는 사람, 밤에는 괴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주가 풀려서 보통은 공주가 돼야 되는데 네.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주가 풀려서 괴물로 그 낮과 밤이 똑같이 돼버린 네.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틀기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숭고함까지 도달했다. 안에서 바깥까지 도달했다라는 측면에서 슈렉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오나 공주 보면 정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뭔가 해피엔딩이려면 다시 예쁜 공주로 계속 살아야 될 것 맞아. 같은데 이렇게 네. 뭔가 통념을 깨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그 통념을 벗어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혁 씨는 어떠세요? 자기 삶에 있어서 내가 좀 주인공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좀 삶을 이끌고 계신가요?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저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 네. 그리고 이 트루먼쇼 보면 트루먼쇼 주인공처럼 저는 박차고 못 나갈 것 같아, 세상에. 그냥 저는 안주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내가 내 것 삶의 같아요. 주인공으로 산다는 거. 의원님,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체적으로 좀 삶을 살기 위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신뢰와 사랑,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책을 참 좋아합니다만 가장 읽기 싫어했던 책이 철학책인데요. 오늘 그 책도 보면 철학과 영화를 같이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그런 책인데 최근 들어서 좀 철학책들 그중에서 좀 이렇게 가벼운 책들 이런 책들에 이렇게 좀 관심이 좀 많이 가거든요. 최근 읽은 책 중에 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그래가지고 굉장히 쉽게 풀이한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이 가는 이유가 또 삶의 이유, 의미,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게 결국은 인간들의 참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때려넣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 문제는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아이들도 자랑하다가 자존감이 커진다고. 그러면 좀 자랑할 게 많았으면 자존감도 높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 자랑할 게 많으시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에 바로 행정고시 합격해서 와. 비교적 굉장히 젊은 나이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했습니다. 아, 이게 일찍부터 내가 나란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의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꿈이 있으셨던 건가요? 뭐 사실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그 꿈들이 있었죠. 천문학자가 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역사학자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게 공직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정가는 좀 형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사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개별 기업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가들은 또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막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가장 이게 좀 보람 있는 직업이 아닌가 해서 공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김승수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외유내강입니다. 뵙기에도 인상이 너무 부드러우셔가지고 이 단어가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공직하실 때 굉장히 인기 많은 상사셨을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도 안 했을 거예요. 여기 오늘 같이 오신 보좌관님들한테 이따 살짝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직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좀 큰 소리를 안 내려는 또 이게 조직의 그런 좀 화합이라 그럴까 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처음 공직생활 입문할 때 20대 초반 때 만났던 직원들까지도 네. 아직까지 만나고 있거든요. 보면은 좀 인간적인 그런 그 유대관계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시하면서도 또 업무를 또 대충 하는 건 제가 또 용납을 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일 또 과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이렇게 또 그 관리를 하면서 뭔가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끝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외유내강 또 별명도 혁신 탱크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이렇게 보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막 아이들을 잘 못 돌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스위트 파파래요. 예, 라면을 막 우리 아빠가 라면 끓여주면 너무 뭐가 뭐 특화된 라면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이에요? 아, 팔아도 되겠다 싶었나 봐요, 어. 따님들이. 제가 그 뭐 라면이 굉장히 단순한 음식이지만 네. 라면 조리 경력은 벌써 뭐 한 5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끓여야 맛있는지 비법이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어, 어릴 모르시나요? 때는 진짜 연탄불에 아버지께 이제 라면 끓이드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라면 냄비에다가. 예. 아, 그래.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굉장히 우리 가족들이 라면을 다 좋아해서 일단 뭐 라면의 기본이 잘 돼 있지만서도 다양한 또 재료 네. 그리고 뭐 김치라든지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는 제가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하기 네. 때문에 MSG 는 맛있게 사랑.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서네요. 침이 확 고였어 지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한테 끓여드리고 네. 그 자식들한테 지금도 끓여주시고 너무 굉장히 다정하세요. 가족적이고 진짜. 부드러운 이미지가 네. 너무 강하신데 네. 근데 지금 정치를 하시잖아요. 근데 정치의 세계로 입문하시면서 이게 마냥 부드럽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럴 땐 그렇죠. 어떠세요?
사실은 뭐 이제 상임위를 하거나 또 본회의 과정에서 저 때문에 파행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워낙 또 이게 지금 상대 당에서 좀 강하게 여러 가지 또 이게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큰 소리를 안 낼 수가 없는데 좀 가급적이면 상대 당에 대해 가지고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좀 이렇게 좀 제압을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쪽에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쪽에 좀 의정 활동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측면에서 이 책에서 언급한 영화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와호장룡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장자의 무의 사상. 딱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특히 그 대나무 숲에서 네. 이렇게 이무백하고 옥교룡이 이렇게 무술 대결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원작 소설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보면 둘이 이제 무술 대결은 하지만 그나마 그 감독이 그런 굉장히 그게 제일 백미인데 그 영화에 네. 거기에다가 그런 철학적인 그 개념까지 이렇게 좀 넣은 것 같습니다. 강하면 진짜 부러지기 쉽고 네.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게 부드러움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영화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반, 치즈반, 양파맛 반. 네. 그러니까 이거 살짝 쉬어가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의원님 조금 릴렉스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당연하지 게임 준비했습니다, 예. 의원님.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 생각하시면 당연하지를 외쳐주시고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거든 이러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이 이해가 안 돼. 라떼는 이것을 시전한 적이 있다? 아니거든. 아니, 오, 진짜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세요? 전혀는 아니고요. 가끔씩 하는데 네. 저도 애들이 다 20대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저는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떼 얘기를 지적을 많이 받았고 네. 최근에는 그래서 좀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라떼 얘기를 정말 안 하시나요, 보좌관님? 부장관님 어때요? 어떻게 라 잘 약간 모릅니다. 거부하셨어요. 답변을 거부하셨는데요. 잠깐 잠깐씩은 하실 수도 있지 뭐. 라떼는 말고 예전에는 뭐 이런 예전에는. 식으로 그 말만 지금. 피하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았던 정치의 길. 만약 반대가 있었다면 정치 입문을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아, 그래요? 가족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뭐 처음에 사실 전혀 이제 반대 없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갈등 없이 이렇게 정치에 입문했는데 아마 가족들이 심하게 이제 반대를 했으면은 또 그때 이제 제가 또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또 갈등하면서 이렇게 또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더 많이 아빠가 바빠져서 따님이 좀 속상해하거나 아쉬워하진 않아요? 라면은 왜 안 끓여주는 거야? 아빠? 라면 맛이 예전 같지 않아. 막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공무원 시절도 바쁘게 이렇게 생활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휴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뭐 정치인은 휴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좀 가족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좀 없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는 하죠.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끔 공직자로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직자로 남아 있었을 때가 핑크빛인가요? 그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공직에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지 않고 뛰어든 이유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뛰어든 이유대로 이번에 이제 사실 21대 국회가 워낙 지금 의석 분포가 굉장히 불균형해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그런 쪽에 이렇게 좀 성과를 못 거둔 측면도 있지만 네.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작년 대선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대선 과정에서 또 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좀 보람을 많이 또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될 자신이 있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면서 치아가 여러 개 보이셨어요. 활짝 웃으시면서 네.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의원님. 앞서 이제 그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국은 자신감하고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 너무나 후회되는 일이 있다? 하나, 둘, 셋.
아니거든. 후회되는 게 한순간도 없으세요, 의원님? 한순간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좀 축복받은 지금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또 학교를 다닐 때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또 좋은 가족들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뭐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내 인생에 후회되는 게 없다라고 말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사신 거잖아요. 근데 문득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제목 한 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영화로서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순탄하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동경했던 것들을 많이 좀 영화나 책을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냥 그 행복하게 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 정해드릴게요. 그래요? 거예요? 뭐예요? 혁신탱크 라면 가게. 그 가게 가고 싶다. 영화 좋은데요? 제목 혁신탱크 네. 라면 가게. 야, 네. 라면에도 뭔가 혁신이 있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자, 계속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김승수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선택과 길입니다. 책에서 영화 매트릭스에 관련된 걸로 선택과 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시안 작가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영화 속에서 네오는요, 이 시스템, 기계가 만든 시스템을 해방시켜줄 그라는 존재로 나와요. 네. 근데 사실 아무도 이 사람이 그라는 걸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가서 오라클한테 이 사람이 그 맞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언젠가 선택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모피어스라고 이 네오를 또 끌어준 사람이 잡혀갑니다. 근데 이 사람을 구하러 가면 그 네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다른 게 이거죠. 컴퓨터나 AI 같은 경우들은 이게 움직일 때 스스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 그냥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모피어스를 구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카면은 죽는 게 뻔한데도 네오가 구하러 갑니다. 그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부활도 하고 뭐 완전히 다른 그 한 단계 진화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선택이 바로 사람의 의지,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를 떠올려 보면 세상이 진짜 세상과 가짜 세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거기 가짜 세상에서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본질에 앞서는 인간을 말합니다. 본질에 앞서는 인간, 너무 어려워요. 어떤 인간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주제죠. 가장 그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게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담은 것이 매트릭스가 네. 아닌가 싶은데 말 그대로 이게 인간의 이제 숙명론 그리고 이제 저 자유의지 그냥 존재하는 본질에서 존재하는 다른 생물체가 또 그 무생물체와 비교해 봤을 때 자유의지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유일한 존재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이게 좀 특별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본질에 앞서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역량, 재량이 주어졌고 또 그런 능력이 또 주어졌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들면 재미가 없을 만큼 순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까지 걸어오시는 길도 다 선택을 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또 선택을 하신 거고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신 건데 어떠세요? 정치를 통해서 의원님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을 하고 해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뭐 정치에 입문할 때 제 기본 뭐 공직에 입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가 좌표를 3단계 숙이 아닌 내 스스로를 좀 닦아가지고 부족한 건 채우고 또 거한 것은 드러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공직에 또 이게 정치 입문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기조 하에서 내 나름대로 그동안 그 공직 생활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과 역량을 막 이렇게 최대한 쏟아부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저런 좀 부족한 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제가 계속 또 보완해서 정말 정치에 입문했던 그 제 목표에 맞는 정치인으로서 남기 위해서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쏟아 부었기 때문에 22대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1대 국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돌아봤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뭐 했던 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거는 후회가 남는 일은 없으셨나요? 사실 21대 국회 들어와서 가장 여야 간의 대립이 격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국민들한테 국회가 이게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린 게 가장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국민들한테 좀 위로와 위안은 주지 못할 망정 좀 오히려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는데 굉장히 자괴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일 좀 안타깝고 좀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제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김승수 하면은 어떤 의원으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짜 오로지 좀 국가와 국민을 좀 이렇게 제일 먼저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제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 뭐 보여주기식 그런 정치를 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그 국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정치인, 좀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자,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데 오늘은 영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면서 철학적인 생각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저도 이제 영화와 이 철학을 연관시켜 준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맛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일독을 좀 권하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저는 읽기 전에 먼저 이 책에 들어있는 영화를 먼저 보시고 또 책을 읽으셨으면 합니다. 네.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은 훨씬 더 영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9편의 영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영화 다 보고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그 볼륨이 얼마나 커질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아까 이후부터 자꾸 의원님 생각하면 라면이 생각나요. 일단 의원님과 함께 라면. 함께라면. 네. 함께 라면.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의원님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심야식당이라는 그 네, 드라마가 네. 있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찾아오면 라면 한 그릇 대접하고 주면서. 라면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오. 부드럽게 받아주시는 그런 콘텐츠 이미지. 짜드렸어요. 네, 우리 이시안 작가님 네.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저는 이 책은 영화도 영화지만 철학을 그 개념을 너무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철학에 대해서 그걸 알고 싶다라고 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영화를 모르더라도 그것만 봐도 충분히 유용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화를 알면 그 재미는 한 3배쯤은 될 것 같긴 해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국민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또 지혜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로는 영화 중에는 뭐 킬링타임용 그런 영화도 있지만 오늘 이 책에 소개된 영화들 저는 굉장히 철학적 의미까지 포함한 영화. 또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좌절했던 그런 경험들, 또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좀 이상형으로 기대했던 그런 세계를 영화를 통해서 스크린에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우리 저 국민들께서 좀 영화관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한국 영화가 이게 아카데미나 이게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네. 굉장히 전성기를 또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좀 영화계가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직접 영화관을 찾으셔가지고 많은 한국 영화를 봐주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영화 볼만한 게 뭐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화라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 위기가 강할수록 주인공은 더 빛이 나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정말 멋진 자신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으로 해피엔딩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일하기도 싫고 연애하기도 귀찮고 오늘은 삶에 자극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책 준비했는데요. 열정 호르몬을 채워주는 도파민을 뿜뿜 하는 책, 그리고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루 종일 진이 빠지게 일하고 퇴근해도 공허함만 느껴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소모되는 기분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 왜 일하는가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인데요. 지방대 중소기업 출신으로 퇴사만을 꿈꾸던 직장인에서 성공한 CEO가 된 저자. 그런 저자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경험담을 책에 녹여내며 왜 일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은 습관처럼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요. 출퇴근길에 그리고 사무실 서랍에 두고 왜 일하는가를 틈틈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제와는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하려는 애쓰는 마음에 하나의 시집이 나오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년된 시구로 사랑과 해결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사랑의 시인이라 불리는 진은영 시인의 시집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의 이야기인데요. 총 42편의 시가 수록된 이 시집은 때로는 저항의 표현으로, 때로는 치유의 과정으로 다양한 모양의 사랑을 다채롭게 표현하며 시인만의 사랑의 방식을 시집 곳곳에 담아냈습니다. 무뎌진 사랑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책,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와 함께 꺼졌던 사랑의 불씨를 되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삶에 대한 의욕이 뚝 떨어지는 순간에 필요한 그런 책인데요. 제목부터 아주 노골적인 책, 의욕이 바닥을 칠 때 읽는 책입니다. 책은 의욕이 없을 때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60개의 의욕 충전 노하우를 담았는데요. 세계적인 심리학 권위자들의 실험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의욕을 북돋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 열정과 의지를 다시 불태우고 싶으시다면 의욕이 바닥을 칠 때 읽는 책을 추천합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출간하자마자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뉴욕타임스, CNN 등 미 주요 언론사가 소개한 화제작 워킹데드 해방일지입니다. 혹시 워키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워키즘은 직업의 신앙의 의미를 부여해 이를 숭배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책은 일과 삶의 적정거리에 대한 방대하고 치밀한 탐구로 워키즘에 중독된 현대인, 일명 워킹데드가 된 요즘 직장인을 위한 일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입니다. 30년 경력의 심리치료 전문가인 저자는 책을 통해 넘치는 생각과 감정으로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적당히 그리고 요령 있게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나를 아끼고 지키면서 더 편안하고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면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를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열정은 무엇이고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열정의 의미와 작용을 본격적으로 고찰한 문학 이론서 열정에 대하여인데요. 저자는 크게 분노, 공포, 애도, 수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열정을 탐구하며 근원적인 인간의 감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은 도파민을 자극하는 책을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추천 도서와 함께 여러분의 독서 의욕도 샘솟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마음에 의욕을 불어넣는 다양한 책을 추천해본 오늘 뭐 읽지?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책으로 찾아뵐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